안녕하십니까. 76장입니다. 여기 표가 있어서 좀 복잡하죠. 이 표는 앞서 36장에서 제시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도 간단하게 두 번 제시했죠. 이것이 지금 이 76장에서는 상당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제시해 놓은 겁니다. 이 표는 또 풀이할 때에도 몇 번 더 제시하고 또 요거를 확장해서 또 제시할 거예요. 이 같은 거는 뒤에 보시면 되겠고요. 읽고 번역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냥 번역만 할 겁니다. 인지생야 유약 기사야 견강. 이제 번역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줄거리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다. 자, 사람이 살아있으면 인지생야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약하되 기사야 기는 사람을 봤죠. 그 죽으면 굳고 강하다. 만물 초목지 생야 유치 기사야 고고. 만물과 초목이죠. 이제 만물 초목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목은 만물에 속하죠. 만물 초목은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무르되 죽으면 기사야 죽으면 고고는 마르고 딱딱하다. 죽을 때가 되면 시들시들하죠. 그러면 물기가 빠지는 게 마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물기가 빠지면 딱딱한 거죠. 죽은 거. 그래. 딱딱하다. 죽으면 마르고 딱딱하다. 딱딱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 견강자 사지도, 유약자 생지도.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굳고 강한 것은 죽은 물이요. 그죠?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산물이다. 살아있는 물이다 이거죠. 시 병강즉 불승 목강즉 병. 이 때문에 병강 무기가 강하면 이길 때 적을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이거는 병은 이제 동사로 쓰여서 공격하다. 무기로 상대방을 공격하시죠. 하는 것이죠. 남을 공격한다. 나무가 강하면 무기가 되어 남을 공격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강대처하 유약처상.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몸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몸담는다. 어떻습니까? 전혀 종잡을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무수한 그 상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번역 자체도 좀 하기가 뭐 좀 난감하고, 또 하고 나서도 보면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습니다. 이 표를 이제 고려를 해야만 합니다. 이 표는 이제 앞서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요거를 이제 노자는 물질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6개의 글자로 도의 사건을 가리키죠. 그래서 유, 약, 취. 요거는 성인에 관한 일이고, 견, 이것은 하사에 관한 일이에요. 성인 또는 대국이고, 이건 하사 또는 소국이죠. 그러니까 성인과 하사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는 이렇게 플렉시블, 요거를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할 때에는 일관되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자칫하면은 뭐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부드럽다. 이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겉이 피부가 보들보들한 게 아니고, 버드나무가 이렇게 낭창낭창한 것처럼 그렇게 부드럽다. 이런 뜻이죠. 요거의 반대는 강하다죠. 요 강. 이거는 강이라는 것은 단단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는 겉이 딱딱한 것입니다. 바게트빵, 빵이 단단하죠. 이 바게트빵은 이 부드럽지 않죠. 부러지죠. 이게 휘어지질 않죠. 그런 반대되는 성질. 하드. 또 weak.
스트롱, 강약. 이거는 뭐 큰 저희가 없죠. 약하다, 강하다는 큰 뭐 오해의 여지가 없죠. 무르다는 벽돌이 시멘트 벽돌을 이제 막 만들어놨을 때 막 만들어놓으면은 부서지죠. 뭐 무른 것입니다. 취. 굳은 것은 벽돌이 단단하게 굳으면 굳죠. 취와 견은 또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죠. 이런 것으로 이제 유, 약, 취는 각각 무지, 무역, 무의. 이것은 어떤 도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면은 현, 묘, 여죠. 현은 도를 내가 사랑하는 의지죠. 묘는 도가 나에게 일으키는 어떤 깨달음의 사건 이런 걸 볼 수 있죠. 요는 도와 나와 함께 협력해서 일어나는 것, 무의 또는 애민치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의가 되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각각 사사로움, 권력,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야만 이 문맥을 대략적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죠. 총동원되어 있는데 지금 안 나온 글자는 강이라는 글자가 안 나왔죠. 이것은 뒤에 78장에서 이 강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좀 또 사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거를 또 바탕으로 해야만 78장을 알 수가 있어요. 취라는 글자도 사실 앞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64장에서 기취이산. 그래서 거기서도 이 무의와 관련해서 학문과 관련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인용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고, 강이란 글자는 물론 이제 유약승 강강 할 때는 나온 적은 있죠. 36장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일관되게 쓰이는 것입니다. 노자가. 이거는 반드시 그런데 단지 강과 약에 대해서는 이 약을 강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묘의 사건을. 그렇죠? 뭐 약기지 강기골 할 때라든가 3장에서 그 다음에 뭐 자승자 강 이랬죠. 33장인가요? 그럴 때는 이 묘의 사건이에요. 사랑의 힘이 강하다 뭐 이런 뜻이죠. 뭐 견소할명 수유할 강 할 때도 이제 강 디바커스죠. 그때는 또 이제 그에 비해서 이 강을 력이라고 표시하기도 해요. 승인자 유력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죠. 말하자면 이거는 참으로 강한 것이 아니다. 강하게 보이는데 참으로 강한 것은 도의 어떤 지혜다. 도의 생명의 깨달음이다. 이것이 강하다. 이런 것이죠. 도의 소는 사랑의 능력이 강하다. 뭐 이런 의미. 그렇게만 쓰고 다른 것은 일관되게 쓰이는 거예요. 강과 약도 일관되게 쓰이죠. 쓰이는데 단지 참으로 강한 것은 도다. 이런 의미로 이제 강이라고 쓰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고 요 문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입니다. 자, 인지생야 유약 기사야 경강. 이 말은 당연히 유약은 성인, 견강은 하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76장은 이제 사람의 생사, 도는 사는 일이죠. 생사에 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2장에서는 권위에 관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권위와 결합해서 또 74장인가요? 민불회사 하면서 이제 죽음의 문제가 나오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또 75장에서는 민지경사, 죽음을 가벼이 여긴다. 그런 맥락에서 어떤 하사와 성인의 권위를 대비하고 죽음에 대한 태도를 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약은 여기서 이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사는 물론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건 똑같죠. 살아있죠. 그런데 그거는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어떤 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사람은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는데 성인은 신적 본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요. 하사는 그거를 발휘하지 못하니까 죽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죽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는 지금까지 많이 이제 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성인과 하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물 초목지 생야 유치 기사야 고고. 이것은 초목 식물이죠. 말하자면 식물의 어떤 생사를 이제 관심을 주의를 이제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목이 살아있으면 초목이고 죽으면은 초목은 만물에 속하니까 무생물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동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물과 만물이에요. 식물이 살아있으면 식물이요, 초목이요, 죽으면은 그냥 만물로 돌아가는 것이죠. 무생물이죠. 물론 만물은 초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초목이 살아있는 건 유치다. 그런데 여기서 유치는 성인의 유치와는 다른 것이지만 물론 뭐 도를 사랑하고 무의를 실천하는 건 아니죠. 풀이 그런 초목이 그런데 초목이 말하자면 유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같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글자를 쓰죠. 성이 도를 사랑하는 것은 본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죠. 생명의 의지죠. 생명체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식물도 그냥 모든 만물은 도의 섭리 안에 있죠. 그 도가 부여한 그런 생명력을 발휘하는 일이다. 유라는 그런 거예요. 취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어떤 그 결과 그냥 생명력을 발휘하다가 환경에 적응해서 그냥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식물은 2차원적인 활동을 하죠. 말하자면 어디 고중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책략을 부릴 줄 모르죠. 말하자면 뇌가 없습니다. 식물은. 그래서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바위가 있으면은 바위는 피하죠. 뿌리가 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든지 그렇죠. 뭐 토양이 비옥한 곳에서는 잘 자라고 토박한 곳에서는 또 적응을 해서 그냥 또 빈약하게나마 자라죠. 그것도 안 되면은 죽는 수밖에 없죠. 또 바람이 세게 불면은 그냥 부러지는 것입니다. 또 견디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뭐 추우면 추운 대로 하여튼 견디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적응을 하고 이걸 취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취. 무의는 성인의 무의는 무지무욕에서 오는 그 지혜죠.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식물에 있어서의 취는 그냥 적응하는 거예요. 그것도 식물에게 부여된 생명 현상을 그냥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그냥 그 처지에서 생명 현상을 일으키다가 환경에 적응해서 자신을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죽으면은 말라서 딱딱해서 죽죠. 자, 이것을 말했어요. 그래야만 이것을 보고 코라는 글자, 요 코. 그러므로라는 것이 그냥은 연결이 안 되죠. 왜 그러므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입니다. 식물이 죽는 모습, 살아있다가 죽는 모습을 보고 사람은 자신의 생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독자에게 또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그럴 때 초목이 살아있다가 말라 죽으면 그냥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은 그냥 예사롭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아가 강하죠. 그래서 죽음을 강하게 의식합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내가 견강의 태도, 죄송합니다. 견강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은 죽은 무리가 있죠. 죽은 쪽의 무리에 속한다. 내가 살아있어도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유약의 태도를 취한다면은 살아있는 무리다. 나는 살아있다. 생지도라는 것은 물론 대국 성인들을 가리키고 사지도는 하사 소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물은 빠져 있죠. 동물이죠. 사람은 동물이죠. 짐승이죠. 모든 동물은 3차원적 활동을 하죠. 말하자면 뇌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과 시간의 차원에 따른 과거의 어떤 경험에 입각해서 어떤 추리를 하죠. 이성작용을 일으켜서 그다음에 뭔가를 의지하죠. 그런 경험과 이성과 의지 또는 기억과 어떤 추리와 판단 이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시공간의 차원에서 책략을 부리죠. 뭔가에 이제 물론 풀이할 때 그걸 얘기를 할 겁니다. 표를 또 만들어서 제시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사는 견강이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사는 사사로움이 있죠. 사사로움이 있는데 이 사사로움은 이것도 나죠. 그러니까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드러내는 나니까 하사는 이것을 나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사로움이다, 거짓자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자가 일으키는 활동은 바로 학문과 권력이다. 뭔가 사사로움을 확장시키려고 하죠. 학문은 그다음에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 허상을 나로 착각하고 그거를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또 권력은 신의 카리스마로 치장이 되죠. 그래서 우상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죽음을 회피한다. 견강이라는 태도는 그건 죽음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하사의 권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약은 일반적인 동물 또 유약이에요. 유약취를 일으킵니다. 이성과 의지와 감성과 이성, 의지와 경험과 이성, 또는 뭐 기억과 추리, 뭐 이거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활동을 일으킴으로써 요 취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동물도 받아들여요. 그냥 이성을 상실하지 않아요. 다른 동물은. 그런데 하사는 이성을 상실해요. 그래서 이성이 마비됐기 때문에 이건 죽은 거예요. 사지도. 그러니까 동물, 일반적인 짐승도 살아있고, 그거는 그냥 동물적인 생명으로 살아있어요. 유약, 유약이에요. 동물도. 근데 성인도 또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있어서 유약입니다. 오직 하사만, 거짓자를 고집하고,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하사의 권위, 신적인 카리스마로 포장하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저기 42장에서 하사를 왕공, 권력자와 무레배 사이에 집어넣고 샌드위치처럼 집어넣고 그 제정신을 차리기를 촉구하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사를 성인과 짐승 사이에 집어넣고 다 살아있는데 너만 죽어 있다. 이거를 자각하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인에게 하는 얘기기도 하죠. 성인도 내가 성인인 줄 알았는데 견강의 태도를 지니고 있어요. 그럼 나는 성인이 아닌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문장은 자가 진단 키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견강의 태도를 취한다.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은 나는 하사다. 소국의 백성이다. 유약의 태도를 취하고 있어야만 내가 성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약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견강은 그렇죠. 유약은 죽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취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무의. 그 다음에 견강은 죽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뭔가 학문으로 뭔가 일을 벌려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사로움의 활동이다. 사사로움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인도 내가 사사로움인지 현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럴 때 이런 것으로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풀이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지금은 개요, 줄거리만 보는 것이니까 시라고 하고 있죠. 시. 그래서 이 때문에 그러니까 또 연결이 잘 안 되죠. 접속사가. 그래서 이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죽은 무리와 산 무리가 있죠. 근데 병강은 학문인을 가리키죠. 병이 강하다는 건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강은 학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학문으로는 승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이긴다고 하지만 결국 소국의 백성을 이기는 것이요 사사로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소국의 백성을 감동시킨다. 새로운 성인을 낳는다. 이런 얘기죠. 승이라는 건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학문으로는 소국의 백성을 천하의 백성을 감동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은 지혜로 사람의 신적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이성을 회복하는 거는 이거 죽은 무기, 이성을 상실한 무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목강은 권력을 가리키죠. 이거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했죠. 이 목이라는 것은 64장에 하포지목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거기가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강이라고는 나무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큰 나무 밑에서는 다른 나무나 풀 같은 게 못 자라죠. 그처럼 무기가 되어 공격한다. 권력은 남을 공격하죠. 사람을 공격한다. 권력은 왜 그러냐면은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는 백성을 동원하고 물자도 빼앗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강과 목강은 학문과 권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죠? 학문으로는 안 되고 권력은 반드시 사람을 공격한다. 죽인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죽어 있으니까 남을 죽인다. 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강대 처하 유약치상은 강대는 이거는 하사의 권이죠. 강하고 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많죠. 지금도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스승입니다. 남들도 추종자가 많고 자기도 아주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처라는 건 뭡니까? 저절로 누가 주장하든 말든 누가 인정하든 말든 저절로 그 본성에 따라 아래에 몸담는다라고 한 것은 스승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들이 인정하든 말든
자기가 자부심을 갖든 말든. 근데 유약은 성인이죠. 성인은 스승이다. 성인은 돈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죠. 또 고통도 받고 모욕도 받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스승이다. 스승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으니까. 하사는 애민치국을 명분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죠. 성인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더라도 늘 사람을 살리고 있죠. 살아있으면서. 그러니까 처상이다. 참된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풀이를 할 테니까 이게 상징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단락을 좀 잘게 나누겠습니다. 요 첫 줄, 요 한 줄로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죽음에 관한 얘기, 사람의 죽음, 사람의 삶과 죽음, 돈은 사는 일이죠. 그거를 아주 자세히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 그래서 식물의 어떤 생사를 바라보는 관점, 어떤 태도에 따라서 하사와 성인, 또 소국의 백성과 대국의 백성이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 그거를 이제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역시 학문과 권력이죠. 그거 거짓된 하사의 권위죠. 하사의 권위를 성인은 따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사는 그거는 말로만 스승이죠. 실제로 스승으로 인정받습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합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스승이 아니다. 성인은 뭐 별 매력이 없죠. 그래도 그건 참된 스승이다. 물론 성인은 그 참된 스승의 길을 가야겠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6장은 이제 총 4개의 강이고요. 이렇게 하고 읽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읽어서는 이거 번역해놔도 뭐 뜻이 통하지 않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도덕경은 모두 비유입니다. 어떤 도의 사건을 가리키는 비유예요. 아직도 그것을 수긍하지 않는다면 곤란하죠. 이것은 여기서까지는 이걸 고집할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그 해석한 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입니까? 안 되죠. 그렇다고 뭐 도덕경 아무렇게나 막 해놓은 얘기 당연히 그렇지 않죠. 노자는 이 하나하나의 모든 형용사, 말하자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 형용사들, 이것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76장도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세심하게 배려해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경은 비유, 상징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넌센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경 이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 또 비유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서 도를 안다, 도덕경을 안다, 남한테 가르친다, 강의한다, 책을 쓴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자체가 볼 것도 없이 넌센스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읽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인지생이야 유야, 사람은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약하되 기사야 견강, 죽으면 굳고 강하다. 만물초목지 생이야 유치, 만물초목은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무르되 기사야 고고, 죽으면 말라서 딱딱해진다. 고 견강자 사시도,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은 물이요 유약자 생지도,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산물이다. 이 접속사 그러므로 이거를 잘 봐야겠죠. 이것이 연결이 잘 안 되죠. 당연히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파악해야만 그러므로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맥만으로 그러므로가 도대체 성립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과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문맥만으로는. 그렇죠? 시 병강즉 불승, 목강즉 병. 이 때문에 무기가 강하면 적을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무기가 되어 남을 공격한다. 여기서도 무슨 무기가 강하면 적을 이기지 못한다? 이거 뭐 상식과는 정반대죠. 그 다음에 시라는 접속사도 연결이 안 되죠. 이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어떤 상징과 비유의 맥락 안에서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강대 처하 유약 처상,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몸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몸담는다. 자, 다음 강의로 계속되겠습니다.